금요일 밤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구해드립니다. 종목도 구하고 시청자님의 계좌도 구해드리는 구해줘 스탁.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 치고는 그래도 양시장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횡보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는 1920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690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지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32포인트, 0.12% 상승하면서 1927.28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0%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691.93에 마감 지은 모습인데요. 자, 양시장 모두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또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또 우리에게 스승처럼 선생님처럼 우리의 지수를 또 끌어올릴 또 어떤 좋은 전략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함께 하시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이 시간 함께 해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봐 주시면 저희 지금 실시간 방송과 또 실시간 채팅 참여할 수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방송 놓친 부분을 좀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에 또 에이스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가 봐야겠죠.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전략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대용, 임광빈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고 또 알맞은 종목들로 쏙쏙 구해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지금부터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노란톡까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으로 신규 매수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업종과 테마, 섹터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이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좀 나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하고 남기고 싶으시면요. 저희 게시판으로 넘어오시는 방법 있습니다. 자, 알기 쉽게 화면으로 좀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터치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과 테마, 섹터에 집중하시고 있는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들고 있으시고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이런 내용들로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알맞은 종목들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죠. 노란톡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있습니다. 친구 추가해 놓으시고요. 실시간 정보 확인도 해보시고 또 투자 전략 점검도 받아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노란톡 친구 추가까지 해 놓으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사연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동안에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해 봐야겠죠.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는 오늘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피가 오늘은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 속 시원한 그런 흐름은 또 아니었어요. 코스피 지금부터 또 다음 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장과 다음 장 전략까지 함께 좀 세워봐 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좀 한마디로 먼저 표현하자면은 네. 힘내자 대한민국이라고 좀 좀 힘을 표현을 내자.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대한민국이 힘내야 코스피 시장도 힘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일단 장중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은 전일 좀 미증시 상승분 반영하면서 갭상승 출발을 보였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외인 매도세 나타나면서 관련 부분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이제 오후장 다가가면서 다행히 좀 연기금 기관계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광보합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던 그러한 오늘장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의 경우 이제 유례없는 하락세 이후에 유례없는 상승세 분명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경제 지표 코로나19 이전까지 어떠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했기 때문에 나타난 흐름인가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사실상 경제 지표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최악은 지났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유동성을 바탕으로 나타나야 되는 상승이다. 이러한 지수대 상황 속에서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석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지수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관련 종목들로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린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좀 이번 주 장세가 좀 희비가 엇갈린 장세가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요. 코스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1분기는 좀 예상 컨센에 부합했죠. 그러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의 좀 고공 행진과 뭐 생산 차질이 일부 중국 중국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이 1분기 예상 컨센에 부합했는데요. 문제는 좀 2, 3분기입니다. 2, 3분기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미국향 매출 비중이 전기 업종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했죠. 그러한 나라들의 그러한 부분이 2, 3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면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옥석주 매매로 어떻게 하냐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우리 스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따가 안내드리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이 옥석주 선별하는 방법과 그리고 단기적 매매를 하시는 방법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적으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례없는 하락세 나타난 이후에 다시금 유례없는 상세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전기, 전자 업종 비중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더라도 이제 수급의 방향, 즉 외인 수급의 방향과 이 전기, 전자 업종의 앞으로 기대되는 2분기 예상 컨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비교하신 다음에 좀 옥석주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힘내고 또 경제도 힘을 내야 우리 지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힘내자 대한민국이라고 오늘 코스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옥석 가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좋은 옥석이 될 만한 종목들 잘 구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은 우리 임광빈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좀 흐지부지해요. 오늘 0.2% 상승에 그쳤는데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하루의 흐름, 오늘 하루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자, 주식 시장은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주식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체력 보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시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달리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어떤 종목 있죠? 전기전자, 그리고 IT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기술주.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올라가는데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지만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하루 이틀 이번 주에 조금 지지부진했죠. 네, 왜 그러냐? 여러분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진하겠죠? 그러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달리는 말이 달리다가 적당한 구간에서 쉬어가게 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요. 시장이 과연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또 봐야겠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코스닥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요. 코스피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이슈로 보건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 구간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이 구간 여러분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과거 2008년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2008년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 이 구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고 리먼 사태가 있고 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했어요. 아, 더 빠지면 어떡하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과거에 손실 봤던 거 또 손실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요. 2008년도 이 대세 상승장으로 초입하기 전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근에 주도 업종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세죠. 삼성 SDI, 에코프로빔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갑니까?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보이시나요, 여러분?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정말 대세 상승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 때는요. 어떤 업종들이 올랐냐? 차화정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자, 차화정이 뭐냐? 자동차, 화학, 그리고 정유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들이 왜 올랐냐면요. 실적 때문에 올랐어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정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에서 7배 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08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현대차입니다. 이거는. 네, 현대차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 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바닥을 찍고 나서 2011년도까지 바닥권에서 7배가 올랐어요.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금호석유라는 기업입니다. 자, 금호석유도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인데 네, 이때 11,650원 하던 주가가 25만 원까지 2,50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롯데케미칼.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32,000원 주가가 47만 원까지 갔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들 왜 보여드리냐?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도 섹터가 나타났어요. 주도 섹터가 뭡니까?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주도 섹터가 나타나야 대세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도 섹터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수급이 좋아집니다. 왜 수급이 좋아진지 아십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 어떤 주식이죠?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올라갑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아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가 앞으로 더 많은 판매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요, 전기차의 50%를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 뜨거운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요,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나타났어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아직 바닥권에서 터지지 않은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종목들 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임광민 전문가님 또 구해줘 스탁의 시청자를 또 애정하는 마음으로 알차게 준비해 오신 게 느껴지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주도주까지 이렇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마감된 오늘 장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매일 밤 11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구해드리고 있는 저희 구해줘 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당연히 또 두 분의 전문가 성공 사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공 사례 먼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셨었는지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성공 사례 주인공입니다. 임서영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남겨주셨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랫동안 반도체 올라가는 날만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얼른 탈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손실 중이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유망주 있으면 하나 더 사고 싶어서 사연 남겨봅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한 주 만에 바로 돌아온 성공 사례인데요.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 종목이었네요. 마이크로 프렌드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4,200원 잡아주셨는데 목표가를 넘어서 최고가 4,86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이 26.89% 달성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바로 마이크로 프렌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의 주인공 바로 이대용 전문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마이크로 프렌드 지난주에도 뭐 삼성전자의 친구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낮에 또 바로 점심때쯤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이 종목 근데 일단 목표가를 넘었기 때문에 좀 중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친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 프렌드라는 친구가 아니고요. 일단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5%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70% 정도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기업을 잡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 프렌드는 19년도에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본격적인 캐파, 일본의 점유율을 잡아 들어가겠죠.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유망주라고 손에 꼽을 만큼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상승이 나타날 친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같이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인 흐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사실상 상승 시 나타났던 유입됐던 이 수급 대비 이 조정 시 나타났던 수급이 상당히 미비하죠. 이러한 부분은 이 해당 상승 시기에 유입됐던 수급 주체는 추가적인 흐름, 더 상승 흐름을 보고 있다. 심지어 해당 시기 5월 12일 날 나타났던 상승 시에는 어떠한 이슈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은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사실상 이 반도체 섹터 오늘도 강했는데 이러한 상승 동조와 흐름과 함께 앞으로 기대감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대응할 관점, 지수 가격대는 있습니다. 물론 5,000원대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상승과 저항을 반복하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5,000원 정도 구간까지 잡으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프렌드 오늘 또 수익 잘 챙기셨길 바라면서 또 중간 점검 도와드렸고요. 자, 이대용 전문가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먼저 어떤 고민이었을지 사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대용 전문가가 구해주신 분인데요. 황선재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이네요.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했지만 요즘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종목들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하락하는 건 매한가지네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하고 저에게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자, 안정적인 종목 이대용 전문가 노바렉스로 종목 구해 주셨었죠. 자, 목표가를 27,000원 잡아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목표가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최고가가 34,250원 달성하면서 자, 이번엔 보다 높은 수익률 보이네요. 최고가 수익률이 58.20%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노바렉스 다시 한번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었는데 또 이대용 전문가 좀 잘 들고 있으면 또 이렇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신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오랜만에 만나본 사연이긴 한데요. 일단 이 종목 계속해서 또 우상향 추세가 무서운 것 같은데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증시가 불안정할 때 좀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네네. 사실 건강기능식품 섹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 동조화가 나타나는 게 이상한 섹터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판매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게 실제로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고 관련 부분은 당연히 건강식품 섹터를 취급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수혜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전에 전략으로 한번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 대응하는 전략으로 잡으셔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1분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을 때 나타난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 3분기는 이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 좋은 가격대에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은 너무 걱정 없이 실적 발표까지 좀 기다리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님의 한 60% 가까이 수익이네요. 58.20%의 이런 수익률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자, 노바렉스 좀 1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좀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2, 3분기는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임광빈 전문가의 성공 사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이었을지 사연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도 일주일 만에 등장한 사연입니다. 바로 지난주 사연인데요. 손주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종목 추천해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는데요. 자, 바이오주 어떻게 구해드렸을지 궁금한데요. 임광빈 전문가 에이프로젠 KIC로 종목 구해주셨었죠. 매수가가 3,470원에 최고가가 3,96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4.12%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바로 에이프로젠 KIC 중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가량의 수익도 굉장히 큰 수익이지만요. 아직 목표가까지 좀 도달을 못한 모습입니다. 임광빈 전문가에게 중간 점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직 목표가를 그때 4,500원 잡아주셨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올라간 모습이에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중간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아직까지 에이프로젠 KIC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합병 모멘텀이 남아있고 아마 이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을 사고 싶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같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 에이프로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프로젠은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에이프로젠이 우회 상장을 해서 이제 에이프로젠 KIC와 합병을 하게 되면 에이프로젠 KIC가 에이프로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4,500원을 말씀드렸는데 자, 중간에 5월 10일이었죠. 이때 미국에 백혈병 항체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음봉 보이시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하나의 또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매물대로 작용했던 3,000원 가격권을 현재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손절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손절 가격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이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은 추가 매수 자리라고도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 진입도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고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이어서 보수적으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이 정도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그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를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비중 이렇게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추가 비중도 확보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광빈 전문가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회 상장 또 합병 이슈 있다는 점과 함께 또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해 주셨는데요. 자,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들고 계시라고 하고요. 또 혹시나 지금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진입하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니까요. 전략 잘 참고하셔서 수익 더 키워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놀라운 성공 사례 만나봤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정말 내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또 종목들 구해드릴 텐데요. 자, 앞서 보신 성공 사례들처럼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또 이렇게 구해주세요 하실 분들은요. 저에게 지금부터라도 사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노란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인데요. 자, 받는 번호란에 이 번호 입력하시고요. 단순하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떤 사연과 고민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보다 좀 길게 사연을 남기고 싶다 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터치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업종과 테마, 섹터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매수할 만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 남겨주셔야 하고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종목과 얼마에 샀고 비중은 얼마예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지고 계신 종목은 구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라는 노란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터치하시면 저희 플러스 친구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든든한 전문가와 또 친구 맺어 놓으시고 많은 주식 영상들, 주식 전략들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이 되겠네요. 김주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삼성 SDI 주식 잘 가네요. 그런데 많이 비싸서 제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삼성 SDI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 추천해 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점점 이렇게 구해줘 스탁 시청자님이 또 늘어가는 만큼 앞서 보신 이런 사연들과 또 비슷하게도 남겨주시는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아주 좋습니다. 바로 임강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앞서 성공 사례처럼 막 이렇게 바이오주 대체할 만한 주식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삼성 SDI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 하나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구해줘 스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 주 사연이 채택을 된 걸 한번 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구나. 네.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상승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상승장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횡보장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하락장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승장에는 상승장에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고 횡보장에는 횡보장에 맞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안 되게 됐을 때 내가 주식을 사도 내 주식만 안 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사연을 남겨주신 분에게는 제가 지금의 상황과 딱 맞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나요? 시황 때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2차 전지고 앞으로 2차 전지가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대장주로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장주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요. 그 밑에 있는 작은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은 더 탄력적으로 시세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세가 터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UST라는 기업입니다. UST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네, 원래 하던 사업은 스테인리스 관광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철강 관련된 사업인데 UST가 신사업으로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2018년도에 실제로 바닥에서 1000%가 올랐어요. 자, 차트 보면서 제가 이 기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구간인데요. 2018년도 이 구간 보이시죠? 1,900원부터 2만 원대까지 정말 이 기업도 10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이 기업이 왜 올랐었냐? UST가 다른 기업에서 하지 않는 신사업으로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2차 전지에는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는데 왜 여러분이 분리막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냐? 자, 분리막은요. 2025년까지 매년 40% 성장이 예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분리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식 분리막이 있고 하나는 습식 분리막이 있는데 자, 건식 분리막은요.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열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최근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휴대폰이 뜨거워지죠. 네, 마찬가지로 건식 분리막을 사용하는 2차 전지는 열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습식 분리막은 내구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건식 분리막의 장점과 습식 분리막의 장점을 합친 게 하이브리드 분리막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분리막은 세계 그 어떤 기업에서도 시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 기업이 유일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만으로 정말 1000%가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은 스테인리스 관광 관련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북주로 같이 엮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 플러스 대북주, 재료가 너무 좋죠. 제가 재료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이 바닥권에서 1000%가 올랐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주도 업종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잘 가다 보니까 오늘 정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요 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시세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아쉽게 시세가 났지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장에서 US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급등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닥권 거래 터진 첫 양봉입니다. 절대 이 부분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바닥권에서 첫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게 되면 주식 시세가 폭발을 해요. 자, 과거 사례 한번 볼까요? UST만 봐도 이 구간 보이시죠? 이때 첫 번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시세 폭등이 나왔어요.
지금이 딱 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분할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실 종목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2차 전지가 대세 상승을 주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될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 손절 가격은요. 3,400원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고 또 소액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UST 종목 구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고 손절가는 3,400원, 목표가는 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수익도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대응 전략은 임광빈 전무가 계속해서 저희 노란톡에서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플러스 친구 추가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팔로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봐야겠죠? 또 어떤 사연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신요섭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좋은 종목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을 사면 될까요? 좋은 종목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먼저 화면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좋은 종목 찾기 혼자 하려면 정말 힘드시죠? 근데 저희 구해줘 스탁과 함께 하시면 훨씬 쉬울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대웅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을 사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과 함께 또 종목 구해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일단 좀 좋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해마로푸드 서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외식 유통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맘스터치라는 브랜드가 있죠. 1분기 호실적은 발표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은 전년 대비 연결 기준 191% 증가, 순이익 증가 발표했고요. 별도 기준은 388% 증가한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할 부분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실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 실적입니다. 외출이 자제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보였구나. 자, 주가라는 것은 실적주 말씀 주셨는데 주가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얼만큼 벌었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앞으로 얼만큼 어떻게 벌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동사는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탄탄하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추후 상황 속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떻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소비 심리가 돌아오고요. 당연히 앞으로 외출이 좀 잦아지게 된다면은 이런 소비 관련주, 식품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성장 수혜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정책이 있죠. 소비 활성화 정부 정책입니다. 이러한 부분 받으셨겠지만 국가 재난 지원금이 있죠. 이 국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본사 소속에 따라서 대리점이냐 가맹점이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타 업체죠. 다른 햄버거 브랜드는 이제 일부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방 지역은 사용이 빈도가 좀 제한되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국 대부분이 이제 가맹점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정말 우스워 보이지만 관련 부분도 이런 소비주, 식품주 같은 경우는 분명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소비 심리 얼어붙었는데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소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러한 재난지원금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 될수록 더욱더 동사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되는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벌 것인가가 확실한 이 종목이 진정한 실적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자면은 뭐 호실적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윗꼬리 흐름 나타났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 N자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도 뭐 이러한 상승세를 주도한 수급 주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급 주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쌍끌이 매수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수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했고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속에 앞으로 실적 수혜가 추가적으로 가능하겠구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많은 양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100원 정도 정고점 돌파 흐름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기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의 이번 종목 해마로 푸드 서비스로 종목 구해해 주신 모습입니다. 식품주 또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장 기대감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는 2,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고 우리 요즘 이대용 전문가님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또 기대하면서 잘 보고 계실 텐데 또 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사연 있을지 화면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진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게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하고 짧게 남겨주셨네요. 자,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요약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줄의 사연이 네 줄이 되는 놀라운 마법을 보셨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은요. 임광빈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라고 딱 하나만 꼽아주셨어요. 관련해서 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자,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하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도 있고 오늘 샘표 식품이 또 많이 급등을 했죠. 샘표라는 종목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중에서 다른 종목인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노바텍은 왜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냐 이 부분을 알아야겠죠. 자, 히토류로 엮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을 했을 때 미국에서 중국 쪽에 하는 이야기는 관세 부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받아치냐. 우리 너희한테 히토류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받아칩니다. 그러면 히토류가 뭔지 또 알아야겠죠. 자, 히토류는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의 95%의 수출을 중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히토류는 컴퓨터에도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태블릿 PC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속 물질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 부분에 수출을 막게 되면 당연히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에서 받아치는 게 히토류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제가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 자, 실제 노바텍은요. 중국에 커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승과 중국에서 노바텍 커승이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커승은 뭐 하는 곳이냐?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된 부분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바텍은 커승을 통해서 히토류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삼성전자나 이런 LG전자 같은 전기전자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로 가장 적합한 기업이며 그리고 노바텍은요. 대주주 지분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절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테마주가 유통 주식수가 작은데 거래량이 터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통 주식수가 작은데 거래량이 터집니다. 작은 물량으로 급등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바텍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2019년도 5월 달입니다. 이때 노바텍 여러분 보이세요? 바닥권에서 15,000원 하던 주식이 단 며칠 만에 3만 원까지 100% 폭등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냐?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마의 거래대금보다 더 작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도 이런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충분히 19,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15,000원 구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9,000원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테마주기 때문에 제가 손절 가격과 목표 가격을 조금 짧게 제시해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노바텍이었고요. 제시해주신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다음 분 사연은요. 지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의료기기가 지속 강한 것 같아요. 소개해주신 종목들 못 산 게 너무 배가 아픕니다. 염치불구하고 지금도 살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아유, 일단 또 못 사서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의료기기 하면 또 이대용 전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까요? 의료기기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밀던 섹터인데 맞아요. 관련주가 이제 상승이 안 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2개월 동안 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딱 한 종목 좀 찾아와 봤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리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의료기기 시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성장하던 산업군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이번 코로나19 때 주요국들의 체면이 좀 구겼다. 왜 의료체계의 붕괴랑 의료시설 부족. 당연히 이번 이슈 끝나면은 관련 부분 보완 투자 이루어지고 정부 또한 오늘 뭐 원격으로 이런 관련 이슈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더욱더 의료기기 시장을 성장할 수 있다. 그러한 와중에 이 친구는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뇌질환 치료제, 뭐 만성 통증 치료제, 뭐 에스테틱 등 관련 부분에 뭐 세계 최초 개발한 부분 뭐 기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시장 수요가 점차 커지고 뭐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분 매출 추가적인 캐파가 가능하다. 또 세 번째로는 수출 경쟁력으로 확보한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이런 세계 최초 기술력과 이러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러브콜이 이루어지겠죠. 그러한 부분은 당연한 투자 포인트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드셨다면은 관련 투자 포인트는 동일하고 명확하다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바로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코스닥 이전 상장 이후에 한 차례 상승세에 분명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상승세 속에 코로나19를 만났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 동조가 됐으나 사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일부 불확실성은 있을지언정 오히려 수혜가 받을 섹터가 앞으로 더욱더 산업 방향성, 섹터 방향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관련 부분 의료기기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종목 또한 상승 흐름 잡아 나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강한 흐름을 주도한 수급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 기관입니다. 이 섹터가 좋고 종목이 좋기 때문에 관련 부분 아무리 주가 수준이 전고점 구간까지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유입되고 있고요. 유입되는 이유는 단순하죠. 이 해당 주가 수준 자체가 고점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메이저 수급 자체는 더욱더 높은 기대 수익률 좋은 가치를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랑 손절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4,500원 잡고 전고점 구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2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한 시장 성장과 함께 충분한 기대 수준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용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급하게 말씀하시느라 손절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가 34,500원인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아주신 리메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혹시나 사연 채택이 안 돼서 아쉽다 하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는 노란톡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잠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여기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터치하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대용 임광빈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